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세계를 매료시킨 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시급한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정말 눈부신 성공 신화를 써내려왔습니다. K-팝, 영화, 또 최첨단 기술과 기적 같은 경제 성장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죠. 말 그대로 세계적인 문화, 경제 강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공, 바로 그 이면에 이 숫자가 있습니다. 0.72. 이게 뭐냐면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인데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 최저 기록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그 찬란한 성공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한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섬뜩한 비유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나라가 가라앉는 배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순서로 그 원인을 차근차근 추적해 들어가 볼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상황을 죽음의 소용돌이, 심지어는 국가적 자살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진단합니다. 이게 그냥 인구가 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자,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0.72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2025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지점은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도 출산율이 1.3명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이걸 다시 회복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숫자는 그냥 단순한 통계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깊은 신념 체계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이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분석 도구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신념의 나무라는 분석 모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 즉 열매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개념입니다. 모든 생각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자, 이 나무는 4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즉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를 맺게 한 행동이라는 가지, 그 행동을 이끄는 가치라는 줄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세계관이라는 뿌리가 있죠.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에 보이는 열매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지, 줄기를 거쳐서 저 깊은 뿌리까지 거꾸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신념의 나무 모델을 가지고 한국의 인구 위기를 직접 한번 분석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열매, 바로 인구 감소라는 결과에서부터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이 충격적인 열매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걸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결혼을 안 하거나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가족보다는 내 커리어, 내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내 삶을 꾸미는 액세서리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방금 나무의 가지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내려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나무의 줄기로 가서 이런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더 근본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들의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가치, 그들이 옳다고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석에 따르면 그 중심에는 개인의 만족, 물질주의, 그리고 성공지상주의가 있습니다. 결국 나의 행복과 성공이 가족이나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은 더 이상 아름다운 가치가 아니라 피해야 할 손해로 여겨지는 가치관이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나무의 가장 깊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부분, 바로 이 모든 가치관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틀린 게 아니라
당연하고 올바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믿음, 즉 세계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석가들은 이 위기의 뿌리가 어떤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여러 세계관이 아주 복잡하게 뒤섞인 혼합물이라고 진단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신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인본주의, 그리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는 물질주의가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그 텅 빈 공간을 이런 세속적인 사상들이 빠르게 파고들었다는 분석인 겁니다. 특히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세속적 세계관이 힘을 얻게 된 배경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바로 기존의 신앙이 삶의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신앙 형태를 비교해 볼게요. 왼쪽은 말 그대로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서의 개인적인 일이 되고 경제나 문화, 가정 같은 세상의 영역은 물질주의 같은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을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는 포괄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가정과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을 포함한 모든 것이 아주 신성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인구 위기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정부 정책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뿌리가, 즉 세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진짜 해결책 역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가치체계,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가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